강의 목표는 간단하게 말해서 BIM을 실무에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BIM을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CNV 박도윤입니다. 지금부터 BIM 실무정복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죠. 이음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로 강의 목표나 강의 방법 그리고 준비물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의 목표는 간단하게 말해서 BIM을 실무에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바로 BIM을 실무에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10년간 설계며 시공이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본 경험들을 이 강의에 다 녹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실무에 BI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배워서 속성으로 이 빔 실무를 프로젝트로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양한 오프라인 강의 등에서 실무 적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빈 템플릿에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세팅하는 것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상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진행을 또 해봤죠. 그랬는데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학습량이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장애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새롭게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획 업무 플러스 계획 설계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 설계 플러스 실시 설계 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각각 한 가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획 업무 플러스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모델링이나 CG나 이런 것들 위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고요. 개요, 설계 개요,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CG, 트윈모션을 활용을 해서 CG를 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빗의 자체적인 렌더 기능이나 아니면 가시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3차원 뷰 자료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컨셉이나 이런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도면화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여기는 텍스처 스타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는 사실적 스타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기호에 맞게끔 알아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지 현황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대지의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1조사선이라든지 법규 검토 이런 것들을 2차원 도면으로 표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좀 직관적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차원으로 이렇게 메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건축 가능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우리는 침범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현황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층별로 이렇게 뷰를 세팅을 해놓고 각 층의 동선을 어떻게 할 건지, 조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상 1층 평면도네요. 평면도 아이소메트릭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평면도에 우리 실별로 이렇게 색깔 컬러링하는 부분들이나 도면에 대한 표시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거 설정하는 거는 알려드리지 않고요. 모듈 강의로 따로 제가 추가로 할 거고요. 여기서는 프로세스로 빨리 모델링을 하고 이런 결과물을 그대로 빨리 내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찬가지죠. 다음 층이고요. 그 다음에 인면 계획 부분입니다. 인면도에서 설정은 어떻게 해야 이런 식으로 뒤에가 약간 날아가게 입체감 있게 표시가 되는지 정도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개념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라고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단면 계획 부분이죠. 단면도도 이렇게 우리가 투시형이 있고 직교형이 있는데 이런 3D를 투시형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이제 투시형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뷰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넣어 놓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여기 기획 업무 플러스 계획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치가 제가 실시 설계 플러스 중간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계획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인허가 작업이나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시공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도면화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정말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똑같이 적용만 하시면 본인들 프로젝트에 적용만 하시면 바로 실무에 이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볼까요? 샘플 프로젝트 표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면 목록표죠. 건축 도면 목록표이고요. 개요나 배치도입니다. 개요나 배치도에 대한 정보 넣는 거 그리고 층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앞에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 모델링만 다 끝내놓고 나면요 이런 것들은 정보는 알아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이것들은 자동으로 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인으로 좀 풀어서 멤버십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보통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는 기입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정북 1조 검토 단면도죠. 정북 1조 검토 단면도는요 이렇게 3차원 객체로 메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메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대지 경계선도 있고요, 정북 1조 사선도 메스 형태 기반으로 단면도 자를 때마다 어디가 정북 1조 사선 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굳이 우리가 도면 하나하나마다 작도를 해서 드로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북 1조 검토의 상으로 침범하지 않았어,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대지 종행 단면도인데요. 보통 여기서 대지를 우리가 성토나 절토를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뷰를 잡아서 보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건축 면적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약간 좀 작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뿅 하고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 면적 산정하기 위한 이 라인은 사실 자동으로 하기에는 애드인 말고는 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스킬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건폐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원래 이제 애드인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층별로 면적표죠. 구적도라고 하는데요. 층별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층의 실들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치수가 없다. 그럼 치수 튀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치수를 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BIM 객체에 모든 정보들이 다 녹여져 있고 면적 근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CAD로 작업을 해도 CAD에서 바이CAD라고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적기도 합니다. 그런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치수 튀겨주시고 여기다가 산출 근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구적도고요.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우수 계획도입니다. 오우수 계획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전부 다 파이프라인을 그립니다. 그려서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되도록 하는 거고요.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왜 그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MEP나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킬 때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이 차원으로 그리기만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오류가 생길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죠. 1층 평면도는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2층 평면도이고요. 옥상층, 옥탑층입니다. 그리고 인면도 단계로 넘어가면 인면도 같은 경우는 이런 키맵이 별도로 주어졌습니다. 사실 인면 심볼이나 이런 거를 평면도에 넣어도 되는데 그게 사실 저는 좀 불편해서 여기 인면도 키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인면도, 정면도죠. 정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석이 들어가잖아요. 이 주석들은 전부 다 객체의 정보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를 그냥 추출만 하면 데이터는 그대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단면도 키맵입니다. 똑같이 인면도 키맵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는요, 보통은 인면도랑 별 다른 건 없고요. 이렇게 주석들을 튀겨 놓았습니다. 이 주석들을 어떻게 튀기는지 사실은 이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할 건데요. 주석을 튀길 때 이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타입들을 가지고 4개가 들어가냐 5개가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걸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인데요. 이 단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콜아웃으로 해서 확대 단면도를 별도로 하나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키워서 스케일을 키워서 확대 단면도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콜아웃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실내 외 재료 마감표인데요. 이 실내외 재료 마감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감 계획을 할 때 여기 전부 다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마감 계획 한 대로 적용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멤버십에서는 제가 이걸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애드인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애드인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멤버십을 안 하시고 애드인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기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별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있는 이 부호에 따르는 상세도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창호 부호도 부분입니다. 우리가 BI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죠. 3차원으로 객체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도면을 만들었을 때 도면상 오류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없애는 것이 BIM을 진행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호 부호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방법을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이 창호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일람표랑 정보가 어긋남이 절대로 없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창호 일람표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개수라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반자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보시면 아십니다. 그 반자동으로 데이터가 좀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이렇게 3차원으로 지금 일람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3차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인면도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3차원으로 표시하는 거나 인면도로 표시하는 거나 별 다른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치수를 CAD로 재가지고 적용을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거 치수만 잘 튀겨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평면도에서 인면도로 쭉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꺾인 선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여만 줘도 충분히 견적을 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상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방법은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모듈식 강의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개개인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단계별로 모두 이런 것들을 모듈로 나눠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각자가 알아서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강에서 6강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건너뛰고 7강부터 들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실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무 프로세스랑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제가 약간 설계안만 좀 간소화시켰고요. 그걸 다시 설계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샘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각자의 방식에 맞게, 실무 적용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BIM으로 적용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을 계속 이것만 고민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한번 믿고 그대로 한번 따라봐 주시면은 실무에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별로 기본 템플릿을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같이 제공을 합니다. 용도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상가주택에 대한 용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게 끝나고 나면 공장이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든지 콜라보를 진행하든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제공하는 템플릿은 상가주택 지금 이 샘플에 들어가는 범위까지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드릴 겁니다.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이걸 활용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멤버십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라이브러리화 시키고 도면화 하는데, 나중에 견적을 넣는 데 있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계속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시켜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제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이나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BIM을 적용하시려면 초기 세팅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런 패밀리 하나씩 다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매개 변수나 이런 도면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필터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배우시면 사실은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거의 90% 확률로 높아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구축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시고 지금 당장에는 이걸 가지고 써먹어서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실무에 적용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나중에는 제가 라이브러리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영상들은 모듈 강의로 해서 별도로 만들 거기 때문에, 실무를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때, 이걸 해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때 그때 듣고 배우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방법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모듈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실무 프로세스를 적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 템플릿이나 라이브러리들을 다 제공을 하고, 다른 관련된 강의는 별도로 따로 모듈 강의로 듣는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비물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밑에 영상 하단에 달아 놓을 겁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이음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이 압축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압축 풀어주시게 되면 여기 이음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폴더가 나올 텐데요. 여기 폴더 안에 샘플 폴더가 있고 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이 샘플 폴더 같은 경우는 수업에 직접적으로 제가 활용할 그런 자료들이 있는 곳이고요. 자, 이거는 강의를 제가 진행함에 따라서 1강, 2강, 3강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서 이 폴더 안에 어떤 폴더를 열어서 어떤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소스 폴더입니다. 이 소스 폴더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게 되면 cnv_resour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매핑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멤버십 운영을 할 때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애드인 있죠? 애드인을 사용하실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수업에서도 당장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cnv 리소스 이 폴더를 일단 위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에 바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샘플 파일이나 프로젝트 진행할 때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그 파일들은 바탕 화면에 하셔도 좋고요. D 드라이브에 하셔도 좋고요. 그런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CMV 리소스라고 하는 이 폴더만 제대로 여기다가 C 드라이브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무 프로젝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